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남 논산의 연산시장. 이곳에서 6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온 터줏대감은 바로 떡방앗간이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방앗간 주인이 된 김성근 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빵골라고. 방앗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떡을 만들고 고춧가루를 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토리묵 만들기. 원래 연산은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묵 만드는 집이 20곳도 넘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곳이 유일하다. 어머니가 하시다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내가 거들어 준 거지. 할머니 있고 내가 중간인 내가 있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냥 3대지요. 3대에 걸쳐 묵을 만들고 있지만 방법은 옛날 방식 그대로. 1차로 도토리 가루에 물을 부어 쓰고 떫은 맛을 우려내고 2차로 다시 물을 넣고 반나절 이상 두면 가루와 물이 분리되는데 윗물을 따라내면 통 바닥에 찰지게 가라앉은 도토리묵 재료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도토리 녹말. 처음 도토리 양에서 얻어지는 녹말은 약 50분의 1 정도. 양도 많지 않지만 이틀 동안 엄청난 힘이 드는 작업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뽀얗게 만들어진 도토리 녹말과 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30년 된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연료는 가스가 아닌 화력 좋은 참나무 장작. 20년 된 기계로 눌지 않게 저어주면서 끓인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끓이는데. 그럼 그게 끓이면 이제 이렇게 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끓여서 담아가지고 하루 지나야 묵이 지는 거예요. 24시간 지나야 돼요. 매운 참나무 장작 연기와 함께 고된 도토리묵 만들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방앗간. 묵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도토리묵 일대 조정숙 할머니가 방앗간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아, 천지 뭐로 나오셨어요? 근데 나와봤어. 도토리묵을 만드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몫이지만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검사를 통과해야 마무리가 된다. 도토리묵을 끓일 때에는 농도와 불의 세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40년 넘게 묵을 만들어 온 아들이 하는 일이라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대 할머니다. 불 너무 쓸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불 뺐어요. 너무 세가지고. 불이 너무 세면 안 돼. 약하게 했어요. 불 다 빼냈어요. 약하게. 세면 눌어 안 돼. 확인해 놓은 거죠. 확인해놔. 네? 불이 세면 확인해난다고. 지금 그 아드님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잘해 아들이 하면 잘한다고. 될 것도 좀 얘기하지. 아들 기술자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묵이 끓는 동안 솥단지 옆을 떠나지 못하는 일대 할머니. 20년 전부터 기계를 이용하고 있지만 항상 마지막엔 할머니의 손이 닿아야 비로소 제맛나는 묵이 된다. 그렇게 묵을 만드는 동안 6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처음에는 그저 6남매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천직이 되어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 그렇게 도토리묵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밑에서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며느리. 시집 온 지 40년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다. 언감생심 주걱이라도 잡았다가는 금세 빼앗기기 일쑤. 이렇게 끓일 때는 손도 못 대게 주먹을. 왜요? 할머니가 하야 그 묵이 잘 됐나 못 됐나 본인이 보야 안다고. 고집이 되게 세. 한참 동안 묵을 휘젓다가 마침내 맛을 보는 일대 할머니. 묵 잘 됐어요? 잘 됐어. 됐어. 고막 끓여도 되겠어.
할머니의 검사를 통과하면 다음은 며느리가 나설 차례. 팔팔 끓는 묵을 넓은 판에 퍼담아 묵의 모양을 잡는 것이다. 묵이 담긴 바가지가 꽤 무겁기 때문에 팔힘 좋은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시집 오기 전부터 힘좋기로 유명했던 며느리는 단번에 이 일을 맡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나는 투기만 하고 할머니는 잘 됐나 못 됐나 그것만 보고 가만 보면 심쓰는 건 나 혼자 다야. 내가 힘이 센가 봐. 총각 때 말려가지고 내가 업고 댕겼다는 게 뇌물 고르려면. 이대인 남편은 도토리를 갈아 녹말을 만들고 일대 어머니는 묵이 끓는 상태를 보고 며느리는 묵을 퍼담는 일을 한다. 철저한 분업 시스템. 하지만 조금 서운할 때도 있다고. 우리 바깥 양반 나 묵 푸는데 혼자 저기가 서 있는 거 봐봐. 어디? 저쪽에 농협 앞에. 적당량을 만들기 때문에 큰 도움 없이도 세 사람이 꾸려올 수 있었는데 한 솥단지에서 나오는 양은 묵판 10개 정도. 도토리 묵 120개 분량이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 더 만들기는 힘든 상황. 어머니와 아들 부부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한 도토리 묵을 만들고 있다. 방앗간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도토리 묵 식당. 3대인 김재홍 씨가 출근을 한다. 부모님은 6시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젊은 아들은 제일 꼴찌다. 뭐 이렇게 일찍 나왔어? 내가 일찍 나온 거야, 네가 늦게 나온 거지.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지? 어차피 준비 다 했는데 천천히 나오면 어때? 아니 그래도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저기 해야지. 나오자마자 준비하는 것은 도토리묵. 방앗간에서 일을 돕던 3대 재홍 씨는 5년 전 도토리묵 식당을 차렸다. 이 묵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만드셔갖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대주는 거죠, 묵을. 하지만 주는 사람 생각은 다르다는데. 아 이놈의 새끼는 재료를 그렇게 대줘도 돈을 안 줘. 아, 그냥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 돈 받고 드시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돈 받아야 하는데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받아야지. 지금은 그냥 대주다가. 그러면 지가 열심히 더 잘해야 하는데 맨날 엄마만 믿고 얘기하는 아니 잘 될 때는 돈 줄 때도 있죠. 여기는 네가 개코나 뭘 줘 돈을. 이제 앞으로는 받아야 돼. 재료가 받아야지. 엄마 아빠는 뭐 손가락 빨아가며 살아? 다 줄게. 나중에 많이 벌면 다 주지. 아니 묵을 갖고 와야겠다. 오늘따라 어머니의 잔소리가 길어지자 묵을 핑계로 자리를 뜨는 재홍 씨. 간 만들어진 묵을 가지러 방앗간에 가는 것이다. 방앗간에서 만든 도토리 묵은 한 판에 6만 원. 식당에서 하루에 쓰는 양은 보통 5판 정도. 하루 평균 30만 원의 재료비를 아들에게 지원해주는 셈이다. 돈도 돈이지만 어딜 가도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를 안심하고 쓸 수 있으니 그 든든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아버지. 부모님이 힘들게 만드신 묵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니 재홍 씨의 어깨는 더 무겁다.
100% 도토리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한 식당. 도토리묵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수를 끓일 때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간을 들러야 하는데 이 정도만 달고 저번에 너무 많이 달고 와서 시키는데 또 시켜서 했잖아 다시. 저걸 달궈 갖고 이제 육수에다 잠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잡내 없애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잡내가 제일 깔끔하게 없어지더라고요. 도토리묵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 묵밥과 묵사발. 묵의 참맛을 살리기 위해선 깔끔한 육수의 맛이 중요한데 재홍 씨가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다닌 끝에 찾은 비법이다. 400도로 달궈진 쇠막대가 육수의 잡내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감칠맛은 더하는데 불순물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깨끗한 윗물만 사용한다. 점심시간이 되자 100% 도토리묵 맛을 보기 위해 손님들이 몰려왔다. 재홍 씨의 손도 덩달아 바빠지는데 부모님이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도토리묵에 재홍 씨가 만든 육수를 부어 만든 묵밥과 묵사발. 대를 이어온 고집과 노력이 오롯이 한 그릇에 담긴다. 얘는 이제 묵무침이에요. 간장 양념을 얹은 도토리묵 무침도 손님들이 자주 찾는 별미. 예전에는 도토리가 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만 먹을 수 있었다는 도토리묵. 이곳에선 가을에 미리 도토리를 사들여 창고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사시사철 100% 도토리묵을 먹을 수 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쌉싸름하고 하여튼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별미라도 모든 입맛에 맞을 수는 없다.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 묵이 많이 남아있으면 힘들게 만든 사람은 속이 상하기 마련인데.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아니. 어제 묵을 내기셨어요? 아우 배가 너무 불러갖고요. 아우 못 먹겠어요. 너무 양이 많아. 오늘 묵이 많이 없으셨어요? 예전보다 조금 텁텁한 것 같아요. 조금. 예. 아니 돈 받지 마. 아유 왜요? 아니. 아니 저희. 아니 받지 마. 아니 좀. 예.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 만든 묵은 원래 맛없다면 그냥 보내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사장인 아들은 속이 쓰려오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어 손님상에 남은 도토리묵까지 맛보는 아버지. 맛 한번 봐봐. 손으로 집어먹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게 묵이 그 끝맛이 조금 쓰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묵이 끝맛이 좀 쓰고 텁텁하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좀 더 울어갖고 끝맛을 이제 쓰지 않게 담백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도토리묵은 원래 답답하네. 먹으면 도토리 향이 나. 젊은 사람 싫어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 줄 알아. 묵직한 진짜 도토리 맛을 알지 못하고 자꾸 가벼운 맛을 찾아가는 사람들. 저희 묵은 원래 저희 아버지가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그 도토리 맛이 좀 강해요. 향도 강하고 쓴맛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가끔 안 맞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그분들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고집이 있으시니까
불만 있으면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손해죠. 아무래도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돈 안 받으면 많이 손해죠. 그래도 뭐 아버지 고집을 제가 꺾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수긍하는 편이에요. 15살 때부터 일대 할머니를 도와 묵을 만들어 온 아버지. 기능성 묵으로 특허를 낼 정도로 묵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강한 아버지. 하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점점 변해가고 아버지의 도토리 묵이 언제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아들이다. 낮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늦은 시간에도 방앗간을 떠나지 못하는 이대 성금 씨. 묵을 만들어 3남매를 가르치고 살아갈 기반까지 장만해 주었다. 그래도 묵을 만들면서 돈 욕심을 부려본 적은 없었다.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묵과는 달리 손수 만든 묵에 대한 고집이 먼저였다. 그건 지금 정말 빼는 거 이게. 정성이 들어간 도토리 묵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루도 쉴 수가 없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도 하고 날 살 때가 많아요. 바쁘다 보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이걸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밤을 지새고 마는 성금 씨다. 잠을 못 잔 건 아들도 마찬가지. 고민 끝에 아침 일찍 달려가 뭔가를 사왔는데 아, 이거 시장에서 우리 묵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묵이 좀 텁텁하고 그런 맛이 있으니까 그 시장 묵은 한번 사와봤어요. 딴 데 한번 보고 한 비교 좀 해보려고. 시중에서 파는 묵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 그렇다면 시중에서 파는 묵과 재홍신의 도토리 묵은 어떻게 다를까? 겉보기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이거 비교 한번 해봐요. 얘는 이렇게 잡으면 그냥 끊기는데 이건 이래요. 젓가락 제대로 오죠. 보면 우리 거는 잘 안 끊어지지. 시중에서 파는 묵은 부드럽지만 잘 끊어지고 재홍신의 도토리 묵은 찰지고 단단한 것이 특징. 젊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어. 얘는 뜰분 맛이 없고 이제 육수만 잘 끓여서 육수의 간을 잘하면은 얘가 맛있을 수도 있어. 묵만 먹으면 우리께 나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점이 우리가 또 이제 얘네는 가격 우리 반 이하로 내려가니까 가격 경쟁에서 좀 떨어지지. 얘네가 워낙 단가가 싸니까.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재홍 씨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한 오후. 재홍 씨가 새로운 도토리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뭐하냐? 도토리 떡 좀 빼보려고요. 한번 떡국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요. 그래갖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맛도 있고 하면은 한번 메뉴로 한번 써보려고. 젊은 사람들의 입에 맞는 메뉴를 고민하던 3대 재홍 씨. 일대 할머니가 가끔 별미로 해주시던 도토리 떡이 생각난 것이다. 도토리의 쓰고 떫은 맛은 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해서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그 떡을 좋아했다. 재홍 씨는 도토리 떡을 재현해서 음식으로 만들어 볼 생각인 것이다.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한번 빼볼게요. 원래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도토리 가루를 넣어 시루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도토리묵 집안에서는 둥글고 긴 가래떡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 옛날 그 맛이 날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요. 오래된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음식. 요즘엔 이것저것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 요즘 젊은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도토리 떡국 끓이고 있어. 한번 먹어봐. 의미는 좋은데 과연 맛은 어떨까? 잘 끓였네. 간 맞아? 간 맞아, 딱 맞아. 어머니의 반응에 용기가 난 재홍 씨. 온 가족에게 의견을 구할 생각에 식구 수대로 떡국을 담았다. 이거 할머니랑 한번 드셔보고 이거 팔아도 되는지 한번 맛보라고 끓인 거야. 까다로운 할머니와 아버지 입맛만 통과하면 정식으로 메뉴에도 올릴 생각인데 떡국 색깔이 왜 이러냐? 이게 도토리 넣어서 뺀 거예요, 할머니 떡을. 그러니까 맛보고 팔아도 되나 한번 맛 좀 평가 좀 해주셔. 맛 좋아. 맛 괜찮아? 색깔은 검어. 이렇게 3대가 의견 일치. 새로운 메뉴가 탄생했다.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도토리묵을 끓이는 2대 김성금 씨. 역시나 묵이 다 끓어갈 무렵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1대 할머니가 나오신다. 물집에다 내야가 또. 아들이 다 맞춰놓은 농도가 틀렸다는 어머니. 자세히 보니 한쪽은 잘 끓고 있지만 반대편은 끓어오르지 못하는 상황.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런가 싶어 물을 넣으라고 한 것이다. 지금 딱 맞아요. 물 부으면 안 돼요. 묽어져가지고. 지금 딱 맞아, 이게요. 온도가 2, 3도만 달라져도 물이 한 컵만 차이가 나도 맛이나 질감이 달라지는 도토리묵. 물 부으면 안 돼요. 큰일 나. 돼서 안 된다고 그럴게. 돼서 안 된다고. 그만, 이거 버려. 뻣뻣한 게 아니라 이거 물 더 부으면 묽어서 꺼내버려야 돼요. 앉아. 60년을 도토리묵만 만들어온 인생 아니던가. 틀릴 리가 없다. 하지만 예전엔 고분고분 말을 듣던 아들과 며느리가 요즘에는 자꾸 틀렸다고 하니 속으로 화가 나는 1대 할머니. 물을 넣고 보니 지금 농도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입맛이 변해서 그래요. 아무 소리도 마. 이거 끓인 지 몇십 년 됐는데. 이제 커. 다 됐어.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 괜히 속상한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 반 한숨 반으로 도토리묵을 묵판에 옮겨 담는데 어머니의 생각이 맞다면 다행이지만 틀렸다면 여기 있는 묵은 팔 수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마음이 무거운 성금 씨 부부다. 다음 날 아침. 열두 시간이 지나자 묵들이 굳었다. 아들 성금 씨는 어제 만든 묵부터 확인하는데 원래 좀 돼야 되는데 묽어요. 잘못됐어요. 색깔은 원래 이 색깔은 맞아요? 색깔은 맞은데 이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묽어요. 결국 잘못 만들어진 도토리묵. 한눈에 봐도 물기가 많아 보인다.
엄마, 이리 와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부르는 성금 씨. 아니 왜 오라 그러는겨? 이거 무기 묽은 것 같아. 먹어봐. 묵기는 묽은 것 같으네. 아내에게까지 확인을 받았으니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할 수 없지, 뭐 갖다 버려야지. 아이 식당서 쓰면 되지. 육수물 마르면 그래도 별 차이 안 나는데. 묵밥 먹으면 다 알아. 갖다 버려야 돼요. 맛과 질감에서 조금의 차이가 날 뿐 먹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까다로운 성금 씨의 성에는 차지 않는다. 행여 마음이 바뀔까 주저없이 수레를 가져오는 남편. 하지만 아내는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 사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돈이 얼마치인지 알고. 아 이거 두 개나 남겨놔. 우리 먹기라도 하게. 조용히요. 어머니 알아들으면 큰일 나. 조용히요. 어머니가 찾으면은 묵 다 팔았다 이게 아무 소리 하지 마. 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말리지 못하는 아내. 남편은 행여 어머니가 아실까 서둘러 가게를 나선다. 아 근데 아버님 이걸 정말 다 내가 버리시게요? 아, 다 갖다 버려야지. 묽어서 못 써요. 다 갖다 버려야 돼. 아 이게 꽤 많은 양인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먹지를 못하는데 묽어서 못 먹어요. 이틀 내내 고생해서 만든 묵을 다 버리게 되었으니 아내 속도 말이 아닌데. 버릴 때가 많아요. 하루도 안 지쳐 버리면은 속상해가지고 밥맛이 뚝 떨어져. 돈이 60만 원어치요. 묵을 버리기 위해 근처 텃밭에 온 성금 씨. 왜 버려? 못 써요. 묽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데 아까 왜 버려? 아니 묽어서 못 써요. 지난 40년 동안 묵을 버릴 때면 항상 이 밭에 찾아와 퇴비 주듯 버려왔다. 아깝네 정말이요. 아니 있죠. 아이, 묽어서. 아 이걸 왜 버려? 묽어서요. 넓어서 버리는 거요. 아 마치 왜 왔다야. 어떻게 무슨 생겼나? 봐. 그래. 동네 어른들이 말려도 꿈쩍 않는데 누구 말을 들을까? 말도 붙이지 못하는 아내. 고집이 셔가지고 말리도 어디야. 계속 손에 물을 묻혀가며 해야 하는 고된 작업. 손이 퉁퉁 붓고 밤에는 손이 아파 잠을 못 잘 정도일 때도 많다. 그렇게 고생하며 만든 도토리묵을 버리는 심정이야 오죽할까. 하지만 그래도 제일 잘된 묵을 세상에 내놔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 양반 고집이 세가지고 못 말려. 갖다 버려야 돼. 버릴 말라게 꺼여 갖다 다 버려. 이런 황소고집은 다른 집들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며 묵 만들기를 포기할 때 끝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하다. 당장 내일 쓸 묵이 없으니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우왕좌왕만 하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데 속이 아프지요. 막 갖다 버렸으니까. 그동안 수없이 잘못 만든 묵을 버렸지만 오늘처럼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 묵 만드는 일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어머니였는데 행여 당신이 묵을 망친 사실을 알게 되실까 걱정이다. 부모님 아시면 또 속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 몰래 갖다 버린 거. 부모 안 보이는데 몰래 버린 거지. 해가 중천을 향해 달려가며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올 시간. 방앗간 앞에 차려놓은 묵 파는 가게에 일대 할머니가 나와 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팔아야 할 묵은 오지 않고 마당에도 묵이 하나도 없으니 이상한데? 다 빈 거네. 응.
다 뿌렸어. 묵 없어? 묵 없어. 어디 갔나? 없어. 묵. 식당에 갖다 줬어, 식당에. 식당에? 식당에 쓰라고. 거기? 그만한 거 다 식당에 다 갖다가 줬어? 재홍이가 오늘 식당에 저 팔으려고 묵 다 가져갔어요. 여기서 파리양 세웅이가 다 갖다 줄 수 있어? 아무리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도 어떻게 10판이 넘는 묵을 다 판단 말인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든 할머니. 찜찜한 마음에 묵을 버리는 텃밭으로 가보는데 버렸지야? 잘못됐나? 왜 많이 버리게? 그러면 그렇지 텃밭에 버려진 도토리 묵들. 빛깔이나 모양을 봐도 분명 우리 묵이 확실하다. 아니 왜 이렇게 버렸지야? 잘못됐나? 그래? 예전에 아들이나 손주가 실수를 해서 불 조절이라도 잘못하면 여기에 버리곤 했는데 이번엔 뭐가 잘못된 것일까? 조금 묶어졌어. 밖에 물 좀 조금 부었더니 또 내가 물을 부어서 붉은 갭이요. 이젠 늙어서 묵 만드는 일을 돕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꼬박 이틀 동안 힘들게 만든 묵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다니 너무 오래 살았나 싶다. 며느리가 버려서 너무 속상하네. 저렇게만 해도 돈 200만 원이 손해요. 오늘만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나 때문에 몇 번이나 묵을 망치고 내색도 못했을까. 아유, 저 늙으면 아무것도 아니여. 나들에 물 다 버리고, 에이그 불 한 바가지 퍼가지고. 아이고 추워서 얼어 죽겠어. 세월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다. 묵 때문에 속타는 마음은 또 있다. 아들의 식당을 찾아온 어머니. 야, 저쪽에 묵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묵 얼마나 남았냐? 여기 두 번밖에 없어. 이렇게 판 거밖에 없는데. 여기도 지금 이거밖에 없어. 너 이거 2판밖에 안 남았어? 다 팔았지. 팔고 2판 남았어. 야, 그럼 이거 한 판만 가져가도 돼? 저쪽? 안 돼. 우리 예약 손님 있어서 이거 팔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안 된다고만 하는 아들. 답답한 속을 말도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선자 씨다. 도토리 묵이 그득하게 들어있어야 할 묵판이 텅텅 비어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자 씨. 예전에도 묵이 떨어지는 일이 가끔은 있었지만 요즘은 어머니 실수로 인해 점점 더 빈번해져 속이 상하는 성금씨다. 하지만 안내글이 더 사람들의 눈을 끌어모으고 마는데 아니 묵 떨어졌어요? 묵 세 번만 가지러 왔는데. 묵이 떨어졌어요, 지금. 묵. 아니 묵집에 묵이 떨어지면 어떡한디야? 아니, 버려가지고 떨어졌는데. 버렸어? 네. 아니 왜 이렇게 묵 자꾸 그러더니 왜 그런데? 가끔 가다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큰일 났네. 죄송해요. 네, 내일 오겠습니다. 떨어지면 다 돼야 돼요, 문. 그냥 손님 오시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문 닫아야지. 가게에 있어봤자 속만 상하니 일찍 정리하고 들어가는 선자 씨다. 속상하기로 따지자면 할머니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80이 넘었지만 올겨울 감기 한번 앓지 않았던 일대 할머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신다. 이제
묵 내가 하던 일을 그만해야 돼 이제 나. 못 도와줘. 힘이 씨야도 늙어가지고 힘이 씨야 도와주지. 이제 도망 들어가지고 묵도 맛도 못 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나 같으면 떼기나 갖다 떼기나 하지.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 도망 들어가지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방은 따뜻하네. 왜 식사를 안 하셔요? 생각 없어서 안 먹었어. 늦추위에 감기에 걸리신 줄 알고 약을 지어온 아들과 며느리. 찬바람 쐬고 그래가지고 감기 들으셨네요. 이제 묵 맛보고 이제 일 안 해요. 나 이제 못 이어 늙어서 나이 먹은 게 틀려 시방. 나이가 먹어서 이제 묵 못 이어. 60년을 이어온 일을 그만둔다는 날벼락 같은 말씀. 어제 묵 버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까워서 속상하더라고. 애쓰게 했는데 나이 먹은 게. 어머니가 모르시게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아들의 마음. 원래 찬바람 불으면 묵이 잘 안 돼요. 어머니가 물 벗어 그런 게 아니라 찬바람은 원래 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될 순 없다. 굳게 마음먹은 어머니. 어머니가 아직 묵 만드는 걸 더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어떻게 저도 일을 하지요.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못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어머니의 뜻. 갑자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는 어머니. 야, 네가 통장 이제 갖다 갈래. 갖다. 아니 아직 정장을 지어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떨어뜨세요. 잠깐 이제 나손 떼쓴 게 이제 네가 갈래 하라. 재홍이 식당도 하고 한 게 거기서 도와주고 한 게 네가 갈래 해요. 이게 어떤 통장인가. 60년간 어머니가 방앗간을 운영하며 들고 나는 돈을 그대로 담은 방앗간의 역사와도 같은 통장이 아니던가.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기는 뭐 고마워. 당연히 줘야지.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도와 방앗간 일을 하고 묵을 만들며 꾸중도 많이 들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항상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언덕이었다. 그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아 허전한 아들과 며느리. 그러나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에겐 이 방법이 최선이다. 호세비는 안 가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60년 만에 방앗간의 주인이 바뀐 날. 2대와 3대가 도토리묵을 만든다. 춤을 한번 뒤적 들어봐봐. 맞나? 40년 내공 아버지 앞에서는 아직 서툰 재홍 씨. 그럴 때는 이렇게 팍팍팍 들어오겠지. 도토리묵을 끓일 때에는 저으면서 섞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도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끓이다 보면은 약간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물 조정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제 몸에 익을 때까지 좀 배워야지 하나하나씩. 아니 죽어 한번 딱 찍어봐. 안 넘어가면 딱 맞는 거 이게. 도토리묵이 알맞은 농도로 다 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걱 세우기까지. 이대 성금 씨는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애를 쓴다. 내일 또 묵을 끓이려면 오늘 도토리 가루를 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토리를 갈아야 하는데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도토리, 수월하지가 않다. 도토리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막고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아줘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이거 하나 사던가 이거 하나 맞추던가 해. 언제까지 이거 잡고 있어. 딴 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해. 엄마 어차피 이거 기계화된 건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배워요. 옛날부터 손맛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해야 제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 손님도 다 떨어져. 그거고 내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다 해. 식당도 해야 되고 이거 묵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기계화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손님 다 떨어지면 뭐야. 아이 참 우리 엄마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다 해. 식당도 해야 되고 묵도 만들어야 되고 기계화 하면은 내가 식당 일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네 아빠 저기 좀 봐. 손톱이 새카만 해야 지금 입걸림이라고. 할머니나 아버지처럼 고생하기보단 기계를 놓고 일손을 덜고 싶은 것이 3대 재홍 씨의 생각. 아빠가 저렇게 손으로 해야 목맛이 제대로 나지. 기계로 하고 어쩌고 하면은 목맛 다 버려. 엄마 진짜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대중화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만 그것이 이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우리 무기 다 맛있다고 하는 줄 알아? 왜? 아마 사람들 입맛에 맞춘다고 기계의 힘을 빌리고 다른 첨가물을 넣었다면 이 묵 만드는 방앗간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어머니도 물러나시고 믿을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데 희망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아버지. 거봐라 아버지가 생전 승질내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승질낸다니까. 아이 저 양반이 생전 승질내는 양반이 아닌데 묵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해.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가 야속한 건 아들도 마찬가지. 제가 식당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뚫고 텁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남기고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좀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좀 그렇죠. 재홍 씨도 자기 몸 편하자고 기계화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도토리묵을 이어받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데 식당 운영과 묵 만들기를 같이 하기는 쉽지 않으니 기계의 힘이라도 빌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도토리묵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3대 재홍 씨의 마음이다.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모른 채 오해하며 끝나는 걸까? 그런데 재홍 씨가 향하는 곳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데? 지금 방앗간 한번 들려보려고요. 왜 집에 안 가시고 방앗간으로 가세요? 낮에 아버지랑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갖고 한번 뵙고 가려고요. 그 시각 도토리 가루를 물에 담가놓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든 아버지. 일대 어머니 없이 혼자서 묵을 만들다 보니 계속 긴장을 해서 피곤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방앗간에 들어선 재홍 씨.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온다. 왜 여기서 주무세요? 들어가 주무시지. 들어가요. 내가 할 테니까. 그래. 제가 할게요. 들어가요. 네 얼른 가 빨리. 내가 치울게. 오늘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방앗간 청소를 한다.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 마음을 더 못 쓴 것 같아 죄송한 아들.
낮에 일도 있고 해서 죄송해서 드렸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무뚝뚝한 아들이 웬일로 먼저 사과를 청해오니 마음이 스르르 풀린 아버지.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 하려? 네, 그래요 그럼. 오랜만에 아들과 선술집에 들렀다. 소주 하나 줘요. 함께 가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 없는 두 사람. 국수물이 원래 묵 들어가면 좀 뜨뜻하거든. 여기에 손님들이 맛을 제대로 모르더라고. 시장 묵을 사다 비교를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 묵은 이렇게 만져서는 단단한데 잘릴 때는 힘이 없고, 우리 묵은 참기도 그 전에 우리 묵이 훨씬 좋고, 맛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뜰은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마 좀 더 울고야 될 것 같다고. 차가울 때 먹을 때하고 뜨뜻할 때 먹을 때 틀려. 그래가지고 뭐 뜨뜻한 맛이 나기 때문에 육수물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잘 한번 해봐. 알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갖고 아버지 일도 좀 덜어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배우면서 6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방법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아들이다. 다음 날 재용 씨가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바로 아버지의 64번째 생일. 3대 가족은 물론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까지 축하해주러 모였는데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도 축하해. 이제 나이 먹었은 게 편하게 살아야지. 봐주세요, 영감.